2017년도 2회 고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두 다항식 A는 B는 에 대하여 A-B 값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다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내용 보시면 여기 A-B A-B A 값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대입해 줘야 되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 B 값은 이게 A였고요. 이게 B였는데 B 값은 X제곱 플러스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대입해 줬죠.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에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너스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2. 자, 요거 같은 동량끼리 요거랑 이거 X제곱끼리 계산하면 4에서 여기 빼기 1이죠. 수학에서 안 보이는 숫자 1. 그러면 3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답은 그래도 몇 번이요? 1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요.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끝에 부처럼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중간에 나누어 떨어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떨어질 때는 뒤에 는양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풀이 방법은 대입 방법과 똑같습니다. x자리를 x만 뭐로 바꿔줬어요? 괄호. 여기 나눠 떨어질 때일 때는 뭐 a 이런 것들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여기 떨어질 때 a 값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a는 가로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x만 가로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떨어질 때는 이 위 문제랑 좀 동료가 틀린 게 뒤에다가 는양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해놓고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 이 대입할 때 방법을 중요시 보시면 0이 되는 숫자를 대입해야 돼요. 수학에서 모르면 0을 찍어라 이런 뭐 속된 표현이 있었는데 0을 찍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값을 넣고 계산하라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0이 되려면 x값이 2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2를 괄호 만드는 이 자리에 2를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보면 뒤에 는영 이것처럼 는영을 붙이지 않아요. 언제 는영을 붙여요? 떨어질 때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 문장을 붙이고요. x를 괄호로 바꿔준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주의하시고요.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나 대입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넣는다? 이것이 0이 되는 값. 그럼 문제가 만약에 x 플러스 1로 나누어 어쩌저쩌 이렇게 나왔다. 그럼 무슨 숫자 뭐 넣어야 되겠어요? 빼기 1을 넣어야지 0이 되니까 빼기 1을 여기 자리에다 넣어주겠죠? 문제에 따라서 여기 그러면 x 더하기 2는 1로 나누어 저저저 나오면 뭐 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를 넣어야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반대로 플러스 2를 넣어줬습니다. 계산하겠습니다. 2를 두 번 곱하면 4 빼기 2에다가 더하기 옵니다. 한 번 계산하면 4하고 5 더하면 7이 9고요. 9에서 2를 빼면 7이 됩니다. 답은 3번인 7이 되지요. 예,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항등식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 중간에 중요한 건 는이 있죠. 이 는이 있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 같은 종류끼리는 같다라는 걸 비교하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괄호가 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겠습니다. 수학에서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그대로 2i 그대로 쓰게 되지요. 다음 2i에다가 플러스 i 계산하면 플러스 2에다가 i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i가 두 개가 되죠. 이 i는, 이 i의 제곱이 중요한데, 이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i의 제곱, 허수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수학에서 어떤 수, 우리가 알고 있는 임의의 수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수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헛개비수, 가짜, 이런 개념의 숫자, 허수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요 계산하면 이걸 마이너스 1로 계산을 넣어준다면, 요 계산하면 2i 더하기에다가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은 2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i 제곱 나오면 요 앞에 부호가 바뀌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뀌게 되죠. 요것이 뭐랑 같다 그랬어요? 요거랑 같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i랑 같다 그랬어요. 뭐 i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i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편한 대로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i 쓰셔도 되는데, i 잘못 쓰시면 숫자 2라고 헷갈리니까 2라고 표시만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랑 같으니까 같은 것끼리 생각하면 되고요. 얘랑 같지요.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냐? 여기 2랑 같죠. 그래서 a 값이 문제가 물어보는 a 값은 얼마냐?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도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 B가 서로 상동 같을 때 같다는 얘기. 얘랑 무슨 얘기냐면 2랑 5랑 A 더하기 1이 있는 A랑 이게 범위죠. 얘랑 B가 있는데 B가 뭐예요? 2랑 A-1이랑 7이 있다. 이게 같을 때 위아래 같대요. 두 개 같대요. 얘랑 같지요? 얘랑 누구랑 같을까? 설마 7하고는 아니죠. 얘랑 같겠죠. 얘는 누구랑 같게 했어요? 얘랑 같겠죠. 편한 거 계산하시면 돼요. A 더하기 1이 7이랑 같고, A 빼기 1이, 여기 A 빼기 1이 거꾸로 쓸게요. A 빼기 1이 누구랑 같다? 5랑 같다. 이거 쓰는 건 방법 없습니다. 순서가. A 값은 5에다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 그래서 A 값은 얼마? 6. 이거 계산해 볼까요? A는 7에다가 더하기 1이 넘어가면 빼기 1, 마이너스 1. 그럼 A 값은 얼마다? 6. 똑같네요. 방법이. 결국 A 값은 얼마다? 6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은 명제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명제라는 게 뭐냐? 명제는 확실한 거, 정확한 거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말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참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어요. 확실히 참인지 확실히 거짓인지만 구별되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이건 미명제가 아닙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x-2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작다. 이렇게 된 거는 뭐라 그럴까요? 크다. 그죠? 작다. 근데 x값이 뭐예요? 몰라요. 그럼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면 이건 명제가 아니죠. 다음 2번. 이건 x값을 몰라서 그래요. x값을 알려주는 경우, 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는 1이면 이렇게 x값을 정확히 알려줬죠? 그럼 x값에 1을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1이라는 거 1 더하기 3은 얼마예요? 4죠. 이렇게 4가 2보다 크다. 맞죠? 명제입니다. 이런 문구 명제 주세요. x가 1이면 2x는 6이다. 한번 풀어볼까요? x가 1을 넣으면은 그럼 얘랑 곱하기 하라는 얘기인데 21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더하기는 꼭 써야 되니까 이건 곱하기예요. 수학에서 더하기를 생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곱하기가 생략돼요. 곱하기가 없어지는 거. 모르면 구구단해.
의심스러운 구구단. 1은 2예요. 2는 6이다. 틀렸네요? 아니네요? 이게 아니에요. 얘도 명제. 무슨 명제? 거짓말이 확실한 명제. 정확히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면 x는 2이면 x는 3이면 1이면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알려주면 이거는 명제가 맞는데 1번처럼 x값을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면 x값을 몰라요. 모르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2번 8은 짝수다. 확실히 짝수죠? 명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인 명제가 되죠. 명제 종류에는 거짓인 명제가 있고 참인 명제가 있는데 참인 명제가 됩니다. 명제. 3번 9는 3의 배수이다. 맞죠? 3의 배수 3, 6, 9 하니까 배수 맞습니다. 역시 명제, 참인 명제가 되죠. 이렇게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자, 6번 문제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 한근이 1일 때 상수 a의 값은 자, 6번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의 한근이 1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수학에서 일단 1대라는 말이 나오면 괄호를 만들고 이게 괄호요. 괄호를 만들고 어떤 거 괄호? x나 y를 괄호로 만들고 그 안에 숫자를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 특히 근이라는 말은 결국 수학에서 근이라는 말은 답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x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자리가 x가 1이다. 이 말은 결국 x는 1 이런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한근이 1일 때 그러면 x가 1일 때 이런 말인데 그럼 x자리를 가로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요 식 보시면 뭐만 바꿨습니까? x만 바꿨습니다. x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이라고 해서 1을. 자, 요거 주의해 주실 건 요 괄호 먼저 계산을 하죠. 1을 3번 곱하면 1입니다. 그 1에다가 2를 곱하면 1은 2가 되죠. 요거 주의해야 돼요. 이 1은 2에다 3를 곱해갖고 8을 만든다지 이런 거 아닙니다. 요 괄호를 먼저 해줘야 돼. 괄호. 요만큼을 먼저 해줘야 돼. 1을 3번 곱하면 그럼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렇습니다. 곱하나만 하. 결국 2입니다. 마이너스 5일은 5죠. 더하기 a는 0. 자, a 값은 요거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a 값이 넘어가면 a는 3입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한근이란 말. 한근이 1일 때 한근은 결국 x값을 의미한다라는 거를 잘 유념해 두시면 그 값이 대입을 하면 된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는 직선에서 수직에 관한 문제네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 문제는 수직 또는 평행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공교롭게도 또 꽈놨네요. 나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맞습니다. 편하게 문제 만들어주지. 자, 요거는 일단 여기 다 보면 y는 됐어요. 원래 직선의 방정식 기본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 아유, 어렵죠? 할 때는 y는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어요. 고쳐야죠, 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얘를 넘기면, 일단은. 넘기면, y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y는 2x. 아니, 거꾸로 읽지 않느냐?
거꾸로 읽어도 돼요. y는 2x 이렇게, y는 2x 이렇게. 이건 2항이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바꾼다 생각해요. 2항이라 하면 부호 바꾸는 거랑 또 혼동하실까봐 굳이 또 따지면 2항은 맞는데 그렇게 2항을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맞바꾸는 거예요. 교환이라 합니다. 교환. 자, 그냥 농담을 해봤고요. y는 2x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y는 지금 문제가 2x. 이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항상 두 종류가 나옵니다. 평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수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수학에서는 신경 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하고요. 숫자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부호는 플러스고요. 숫자는 2로 되어 있죠. 이 평행일 때는 둘 다 똑같아야 돼요. 같다. 부호도 같아야 되고요. 그냥 모양을 판박이어야 돼요. 그냥 EX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수직이 뭐냐면 부호도 바꾸고 숫자도 바꿔야 돼요. 부호는 어떻게 바꾸냐? 여기 더하기 2니까 빼기로 바꾸고 숫자는 뭐로 바꾸냐? 2 반대 역수. 2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분모가 1이고 분자가 2인 수랑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일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요. 4월달에 나왔던 평행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에 나왔던 문제는 수직 문제인데 수직은 부호도 바꾸고 숫자도 바꾼다. 어떻게 바꾸냐? 위아래로 바꾼다 이런 거야. 수학에서 위아래를 바꾸는 걸 우리가 역수라고 합니다. 수학의 역수 종류가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역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수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역수 개념입니다. 위아래 바꾼다. 그러면요 여기서 요거랑 수직이라고 문제 물어봤으니까 평행이라고 물어봤으면 평행은 없네. 여기서 답이 수직은 마이너스 2분의 1 x니까 몇 번이 됩니다. 2번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수직이라 문제 안 물었고 평행이라고 했었으면 여기가 없으니까 5번 이렇게 만들고 y는 2x 여기 플러스 5 뭐 마이너스 1 뭐 뒤에 상관없습니다. 뒤쪽의 의미는 숫자는 필요 없어요. 여기 앞머리가 똑같죠. 이거 똑같죠. 이렇게 똑같으면 평행. 이렇게 부호도 바꾸고 숫자도 바꾸는 경우는 수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원래 4분점 아주 오래간만에 나왔는데요.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이. 근데 공식이 너무 헷갈릴 거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래 공식대로 푸시고요. 여기서는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약간의 편집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일단 내분과 외분 개념을 알아야 되는 내분은 2대3. 여기가 2칸 가면 이쪽은 3칸. 이런 얘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오작해서 만나죠. 견우가 2칸 올 때마다 저기는 3칸 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A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A가 1하고 B가 6이죠. X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Y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있는데 자 숫자 보면 2, 3, 4, 5, 6 이렇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견우가 2칸 올 때마다 직녀는 몇 번? 3칸 온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3에서 만났네요. 견우가 2칸 오고 직녀가 3칸 오고 어디서 만나서 0에서 만났습니다. 3,0에서 만났네요. 이렇게 푸는 방법. 물론 전 오다 보니까 아직 들어와서 좀 남아있는 경우 남으면 다시 한번 2번 더 오고 또 3번 오면 됩니다. 뭐 이렇게 만나시면 되죠. 어느 한 곳에서 꼭 만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편법 중에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등식 절대값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아휴, 이거 뭐라고요? 저 절대값이라고 읽었어요. 의미가 중요하진 않고요. 원래 절대값 문제는 이게 편법이지만 제곱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요 제곱은 2를 제곱하면 2, 4죠. 4를 이것도 괜히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 x 빼기 2니까 2씩이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냥 이 절대값 이 문제 형태는 원의 방정식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요 2가 있으면 양쪽 다 숫자가 2예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2칸 가고 여기도 2칸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중요한 또 이게 3번처럼 3번도 여기 2고 여기 2인데요. 여기 마이너스 2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거냐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냐 여기 얘기인데 요거 제가 읽을 때 작다로 있죠. 작다. 요거는 크다로 읽습니다. 그럼 이 1번이 작을까요? 3번이 작을까요? 3번은 양이 끝이 없습니다. 1번은 여기 여기 많이니까 작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이 이 안쪽이다. 자, 그러면 이 작다란 표현은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 예, 맞습니다. 양쪽으로 퍼져나간다. 여기 크다? 맞습니다.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얘가 큰 놈 기준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큰 걸 보면 안 되고요. 작은 거. 작다. 얘는 이쪽으로 보면 이거죠. 모양. 크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얘는 이쪽으로 만나기 위해 일로 가야 되니까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운전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왼쪽 가라는 방향이죠. 왼쪽으로 갑시다. 요거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왼쪽 거 보면 안 되고 오른쪽 거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작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니까 어떤 사람이 너 좋다 오면 나도 너 좋다 같이 가서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형태고 여기 크다라고 하면은 싫다 너 싫어 떠난다 그러면 나도 싫어 떠난다 이게 크다예요. 문제가 크면 헤어지죠. 문제가 적으면 같이 살 수 있고요.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자, 일단은 절대값이라는 것은 0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는 특징과 부등식의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네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외곽까지 떨어진 거리인데 물론 눈치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니까 똑같이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4점 되겠고 그러면 1을 하고 4 떨어진 거리가 3이니까 이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풀어야겠죠. 자, 그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보니까 x는 x끼리 뭉쳐야 되고 y는 y끼리 뭉쳐야 되는데 이 상황은 얘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요거 썼네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숫자를 뭘 써주냐면 요 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이면 얼마냐면 1입니다. 1을 제곱해봤자 1이에요. 무조건 도하기고요. 도하기 1을 해줬습니다. 요걸 완전 제곱식이라 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y는 그대로 있으니까 y제곱은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 빼기 8은 있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해야 될 거야. 아까 도하기를 해줬으니까
빼기 2를 해줘야 원래 상태로 지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 는 0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고요. 다시 한번 x끼리 y끼리 생각해는 y는 다행히도 뒤에 안 붙은 애들이에요. x만 보면 x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숫자의 반의 제곱인 숫자를 써주고 그만큼 뒤에서 추가로 빼주면 됩니다. 일단 이거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전체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여기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인데 마이너스 9가 이항하면 9가 됩니다. 요 계산은 마이너스 9죠. 요게 는 0을 넘어가면 이항하면 9가 됩니다. 자 그럼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x-1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됩니다. 9는 참고적으로 3의 제곱이죠. 요때에 요 값이 0이 되는 값 1과 여기 0이 되는 값 0은 이 원에서의 뭐라고 부르고 중심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3의 제곱에서 3은 R 뭐라고 부릅니까? 반지름 3입니다. 자 반지름이 얼마예요? 3. 그림을 그려갖고 대충 논자를 푸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지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희 눈으로 하는 걸 권장하냐면 문제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렇게 중간에 딱 나와 있으면 이 반지름 구하기가 애매모호해요. 그럴 때 이제 때문에 이걸 권장해 드렸는데 편하신 대로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의 점 5,-4를 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원점에 대칭 이동. 이 대칭 이동 종류가 대칭 상대방 쪽으로 이게 x축을 놓고 서로 대칭이면 이쪽과 이쪽. 아이고 제가 90도 이렇게 떨어진 게 90도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90도로 떨어진 요 두 지점을 x축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하고 대칭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x축 대칭이면 y 부호가 바뀌고 x축 대칭이면 뭐가 바뀌고 y가 바뀌고 y축 대칭이면 잘 안 써지네. y축 대칭이면 뭐가 바뀌고 x가 바뀌고 원점 대칭이면 원점이면 둘 다 바뀌고 y는 x선 대칭이면 두 숫자 위치를 바꾸고 자 요거는 저기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냥 기출문제 풀이니까 원점의 대칭이면 얘도 부호 바꾸고 얘도 부호 바꾸고 그냥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에다 5니까 마이너스 5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4인데 만약에 x축 대칭이면 또 y축 대칭이면 지금 원점 대칭은 지금 풀었죠? y는 x 대칭이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일단 x축 대칭이면 y가 바뀐다 그러죠. y쪽이 마이너스 y축 대칭이면 x쪽이 마이너스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5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4 여기는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에 얘는 얘 위치를 바꾸라고 해요. 맞교환 y는 x가 교환입니다. 교환해주면 마이너스 4가 앞에 가고 5가 뒤에 가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점이면 둘 다 마이너스 해주고 x축이면 뒤에다가 y축이면 x에다가 y는 x면
y는 x나 x는 y나 같은 말이죠. 아, 이거 맞바꾸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부등식 영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등식 영역. 이 영역 문제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싸움을 부추기는 건 아닌데, 싸움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일단, 두 개 중에 밑에 거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비교 쉬워요. y는 1보다 작다. y값이 1이 어딨습니까? 이게 x축, 이게 y축이죠. 이건 x축. y축 1보다, 여기 1이죠. 다 1. 여기도 1. 여기 1. 여기도 1이 1. 이렇게 1. y는 1. 그럼 x는 1이다. x는 1이면 이거죠. 작다예요. 작다면 위에요? 아래요? 아래입니다. 이 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건 일단 막혀있죠? 오케이. 얘랑 얘는 이 선 위에 있습니다. 요건 위선 아래에 있어요. 이 두 개 중에서 요거 풀었어요. 두 번째, y 이름부터 식인데 2차 식인데 크다에 크다. 크다면, 자, 여기서 보면 어디가 위에요? 이게 2차 함수인데 어디가 위입니까? 그래요. 이쪽이 위고 이쪽이 아래예요. 이게 크다고 이게 작다예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뭐 톡이라고 그럴까요? 비싸면 톡이. 비싸면 톡이 안에 있어야 돼요. 톡이 안에 있는 거 요거죠. 요거는 바깥에 있어요. 요거는 요런 모양이 돼야 돼요. 아래 있으니까. 바깥에 쪽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요. 요거는 일단은 여기 1차 내지는 또는 상수 함수 쪽을 먼저 풀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숫자 있는 거를 먼저 생각해 놓고 1보다 작다잖아요. 작은 거면 1보다 아래쪽, 이쪽 아래쪽에 색칠되어 있는 거, 그러면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y가 크다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위쪽이죠. 여기 위쪽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놓고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유리함수에 대한 평행이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평행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0이 되는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랑 얘는 달라요. 얘는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냥 값이에요. 그러니까 1이에요. 얘는 그 무슨 값인데 y 값이에요. x는 여기 붙어 있는 얘는 0이 되려면 2죠. 얘는 1이고요. 그래서 a 값은 x의 값은 2가 되고 b 값은 1이 됩니다. 식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있다고 치겠습니다. 요런 거 바꿔볼게요. 그럼 x 값은 얼마냐? x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0이 되는 거, 여기 0이 되려면 x는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만큼이 0이 됐다고 없어졌다고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쓰는 거 이렇게.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이거 뒤에 건 y는 이거 그대로 쓰면 되냐? 맞아요. 요건 반대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x값은 2가 되고 a값이 2죠. y값은 1이 돼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은 4번이 되네요.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첫째 항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자, 16번부터 20번 문제는 올 4월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등장한 파트 문제였죠.
물론 19번, 20번 문제인 로그하고 지식삼등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오래됐지만 수열 문제는 아주 최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수열은 숫자를 일일이 나열 쩌르르륵 썼다 이런 얘기. 근데 사열이 등은 일정하게 차이를 두고 이 차이가 더하기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 있는 차이, 그 차이를 둔 게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수를 계속 더하거나 뺄 때 생기는 수열, 숫자의 연결이냐? 맞습니다. 반면에 등 비수열이 있어요. 수학에서 이 등자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비율로서. 여기서 비율은 뭐예요? 곱하기나 뭐예요? 나누기로 연결되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한다. 그럼 더하기 빼기가 등차 수열이고 곱하기 나누기가 등비수열이 맞습니다. 공차 첫 번째라는 뜻이고 공차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등차일 때 차이. 여기 2는 더하기 2단이에요. 등비수열은 공비라고 부르겠죠. 공비. 무장공비가 아니고 그냥 공비. 몇 비율 할 때 비율. 공비가 2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곱하기 2라는 얘기고 공차가 2다 그러면 더하기 2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30 빼면 됩니다. 숫자가 2이고 공차가 플러스 2이니까 계속 이만큼씩 더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 더하면 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 14, 16, 18, 20, 자 22, 24, 아이고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16이네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물론 그 출제위원은 이걸 원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풀어라? 공식을 풀어라. 공식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게 원래 공식이에요. 자, 공식을 풀어보겠습니다. A는 몇 번째? A의 8번째는 A 더하기 몇 번째? 8번째 빼기 D가 공차가 얼마입니까? 2예요. A가 첫 번째 항 숫자 얼마라고 써요? 여기 문제가 2. 그러니까 2 봐도 맞아 써주겠습니다.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8에서 1 빼면 7인데 7하고 2 곱하라는 뜻이니까 가로가 있으니까 곱하기 7 곱하기 2는 2, 7에 14. 그럼 2하고 14 더하면 16. 이걸 원했겠죠. 그렇죠. 공식 AN승은 A의 첫째 항 A 더하기 N-1 D. D는 무슨 값? 공차다. 자, 이 공식 외우시던가 시간이 많이 남으면 저처럼 쭉 푸시던가 둘 중에 하나 고르시기 바랍니다. 설마 뭐 100번째 항은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지 않겠죠. 논의 말씀드리지만 뭘 잘못 눌렀네요. 논의 말씀드리지만 제 수학 스타일은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수능을 위한 수학 스타일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수학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방식이 완전 좀 편법에 가까운 걸로만 풉니다. 다음 17번 문제. 시그마 나왔네요. 시그마. 일단 요 공식 요거 요렇게 생긴 거 이거를 시그마라고 읽고 우리나라 말하면 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도합. 모든 걸 합치면 이런 뜻이에요. K가 1서부터 5까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수부터 다섯 번째 수까지 뭐하라? 합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숫자가 뭐였냐면 여기를 K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K값 넣어주면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네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뭐야? 첫 번째. 다음 여기 K 1 다음에 숫자 2니까 2를 넣어보겠습니다. 2를 넣어보면 2 더하기 1은 3이네요. 다음 세 번째 3을 넣으면 3 더하기 1은 4네요. 네 번째 4를 넣으면 5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5를 넣으면 6이 되겠네요.
이걸 총 몇 개? 5개. 여기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K는 1부터 이렇게 되죠. K는 1부터, 여기는 K2, K3, 4, 5. 이렇게 위쪽은 뭐야? K는 이거예요. K는 1에서부터 5까지인데 이 모든 거를 합쳐라 라는 거예요. 모두 합쳐라. 모두.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얘는 5고요. 얘하고 여기는 10이죠. 이 10이고 여기도 5, 여기 5 합치면 10. 10하고 10 합쳤으면 얼마야? 20.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그마에 의한 원래 출제 이유는 이걸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그마 공식상에 의해서 K는 1부터 5까지 이 식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K는 이렇게 K는 1서부터 5까지 1 이렇게 되고요. 요건 상수함 쓰니까 5일은 5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기본 공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 공식이냐면 2분의 2분의 n 더하기 n 플러스 1 이 공식 기본이 있어요. 이게 시그마 합공식인데 그래서 이거는 2분의 쓰시고 n 값이 얼마입니까? 5죠. 5에다가 여기 가로가 있으니까 곱하기 하라는 얘기 있고 여기도 숫자 5 줬으면 5를 넣으면 5일은 5하기 1 더하면 6이죠. 5, 6, 30이고요. 5하고 60 곱하면 30인데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되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 30 쓸게요. 요 계산은 15라고 그랬죠? 15에다가 5를 더하면 20이다. 이렇게 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그마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정석 좋죠. 그런데 이렇게 시그마 문제는 이렇게 숫자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큰 건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너무한 문제지요. 문제 이렇게 5 나오는 것도 힘든데 죽겠는데 그죠?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A1이 1.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 거는 앞에 숫자에다가 3을 곱해라. 등비, 여기, 3하고 여기 0이니까 곱하라는 뜻이니까, 이 수열은 좀 어려운 말로 등비 수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이래요. 그러면 여기다 첫 번째 수, 요소보다는 하나 큰 거. 다음 번째 수는 그 전 수에 3을 곱해라. 그럼 1에다가 3을 곱하면 3입니다. 다음에 다음 숫자에다가 또 3을 곱하면 3은 9. 다시 곱하면 27. 다시 곱하면 81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숫자 개념인데 여기서 몇 번째? 세 번째 구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가 됩니다. 이런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등 비수열이었고요. 만약에 이 문제 형태가 똑같이 쓸게요. 그런데 요거는 뭐가 되냐? 더하기 빼기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더하기 3을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숫자 얼마예요? 1이고요. 마찬가지 1이고. 계속 3을 더하래요. 1에서 3 더하면 4. 두 번째 또 3 더하면 7. 다음에 또 3 더하면 10. 그 다음에 13, 16, 19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죠? 여기도 세 번째다. A의 4승이다. 4를 구해라. 그러면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는 등 더하기 빼기니까 등차 수열이고요. 여기는 숫자가 앞에 나와야죠. 이거는 곱하기라는 뜻이겠죠. 보통 왜냐면 수학에서 3x처럼 숫자가 앞에 나오면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이거는 등비수열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첫 번째 숫자에다가 계속 똑같은 숫자를 여기가 3이면 3을 곱해주고 4면 4를 곱해주는 식으로 해서 구하고 난 뒤에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식 푸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건 둘째 문제고요.
다음 19번 문제. 다음은 19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수학에서 0과 2를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수가 어떤 수든 간에 뭐야? 0과 2를 제외하고. 왜 0과 2를 제외하냐면 0은 곱하기 해서 0을 곱해버리면 모든 게 다 0,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1은 만 번을 곱하든 한 번을 곱하든 의미가 없어. 그래서 0과 2를 제외하는 거예요. 0과 2를 제외한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를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그러니까 2의 1승은 2, 2를 두 번 곱하면 4, 2를 세 번 곱하면 8, 2를 네 번 곱하면 16이 됩니다. 거꾸로 2의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면 분품 요거 역수관계니까 이렇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승은 4분의 1.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나오면 이거 뭐뭐분의 1이냐고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역수. 그렇죠.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붙으면. 그러면 2하고 2분의 1이 중간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중간에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과연 어떤 수일 거냐? 얘와 얘의 기준선수. 요 수는 1입니다. 양쪽 걸 곱하면 가운데 게 되잖아요.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 된 거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숫자가 뭐다? 항상 1이다. 그 이유는 이 지수함수는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3의 영승은 얼마다? 1이다. 4의 영승 마찬가지 0이 1이에요. 100의 영승도 1이에요. 그냥 모든 수의 영승은 1입니다. 0과 1을 제외해서. 다음 2번 문제. 수학에서 괄호가 있으면 요 수랑 요 수는 곱하기 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6 곱하기 2분의 1. 자, 요거 계산하면 2에다가 2분의 6, 1은 분자하고만 곱하니까 1은 6이죠. 그러면 이거는 2에 약분하면 3. 2를 3번 곱하면 8. 2, 3은 6. 이거 아닙니다. 2를 3번 곱하는 뜻이야. 요 숫자, 이거 3, 이게 숫자가 3이 아니라 3번 이런 뜻이. 맞습니다. 예거 볼게요. 일단은 이 지수함수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온 일은 상성을 못합니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은 한. 이게 뭐냐? 그러면 얘는 보세요. 뭐뭐 분의 1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보셔도 돼요. 2라는 숫자가 있고 요거에 마이너스 1이 요거 이거예요. 2분의 1이 뭐라고요? 2분의 1은 2의 1승분의 1인데 요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뭐뭐 분의 1이 요거 마이너스니까 그거에 또 마이너스 3이래요. 곱해줘야 되죠. 가로가 있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1, 3은 3. 2의 3성. 어떻게 하면 여전히 마찬가지 8입니다. 다음 4번요. 2에다가 얘랑은 멀리 떨어졌죠? 그냥 토해야 돼요. 이렇게. 토하면 2분의 요 모는 도하는 게 아니니까 쓰고요. 분자 2하고 3만 도하니까 4. 약분하면 2승. 그래서 2승은 4가 됩니다. 여기 틀렸죠? 4라고 해야 되죠?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를 간단히 한 것은 원래 로그 공식에 의해서 풀게 되면은 로그 A 빼기 B는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의 B분의 A다. 나눠주게 됩니다. 8에서 나눠주면 2가 되고요.
이 공식은 로그 2에 8에서 4를 나눠주니까 2가 되고 이 둘이 같으니까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다시 한번요. 무슨 얘기냐. 정석대로 풀이겠습니다. 먼저 로그 2의 8은 8 마이너스 로그 2의 4는 로그 공식에 의해서 2분의 이게 똑같으니까 2죠. 밑이 똑같고요. 8의 4는 빼는 게 아니라 나눈다. 이렇게 나누면 2가 되죠. 4, 2, 8이니까. 그러면 이건 로그 2의 2고 밑하고 여기가 같으니까 계산은 1이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 방법 보겠습니다. 로그는 돌려라. 자, 돌려.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돌립니다.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될까요? 그래서 2를 3번 곱하면 8이 됩니다. 얘가 얘냐고요? 맞습니다. 빼기 있습니다. 2를 몇 번 곱해야 4가 될까요? 2번. 그러면 로그는 번을 찾아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몇 번일까요? 할 때 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3번, 요건 2번, 3에서 2 빼면 1이 됩니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